일단 강의의 내용은 열독 1부분과 열독 2부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열독 1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어려운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병든 문장을 찾는 것, 그래서 삥쥐라고 합니다. 삥쥐를 찾는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독 2부분은填空이라고 하죠. 빈칸에 단어를 집어넣는. 전체 열독은 총 4부분까지 있지만 1부분과 2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3, 4부분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는 1부분과 2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이 문제를 푸십시오. 이 ABCD에서 잘못된 어법을 가지고 있는 혹은 잘못된 표현을 가지고 있는 문제 있는 아픈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자, 1분 됐습니다. 사실 1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1분이 살짝 넘었을 수도 있어요. 제 시간으로 센 게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ABCD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저희가 수업이니까 정답을 바로 찾지는 않고요. ABCD를 다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해석하면서 아픈 문장, 아픈 단어, 아픈 표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저희 HSK 6급의 필수적인 요소는 고정 배치예요. 고정 배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지한 고정 배치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정 배치 자료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정 배치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딩 따페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HSK 5급도 그렇고 HSK 6급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고정 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정 배치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고정 배치를 소홀히 여기시면 사실은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 혹은 형용사와 명사의 수식 관계 이걸 잘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개의 고정 배치를 제공하는지 그걸 보는 것도 참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재밌는 건가요? A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살짝 시간을 한번 체크하고요. 5분이 지났군요.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미엔도에 일단은 해석은 같이 하는 걸로 갈게요. 한 번은 같이 읽고요. 갑니다. 시작. 面对五花八门的装饰材料消费者应该学会精挑细选 여러분 精挑细选이란 사자성어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항상 이 문제를 풀어낼 때는 주어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좀 빠르게 할게요. 그렇죠? 얘가 주어입니다. 消费者 소비자는 어쨌든 마지막에 는이라고 끝났기 때문에 얘가 주어라는 거죠. 소비자는 일단은 뒷문장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동사를 찾으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学会 뭐뭐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요런 말입니다. 뭐뭐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목적어는 여기 있죠. 뭐 하는 습관을 배우냐면 요거예요. 精挑细选. 여러분 精挑细选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세심하게 고른다, 선택한다. 요런 사자성어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은 소비자는 자세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 문장엔 문제가 없죠. 그럼 앞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문장에 보시면 미엔도이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습니다. 미엔도이는 직면하다, 대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더로 엮여져 있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우화빠먼더 装饰材料 이 말은 뭡니까? 우화빠먼은 각양각색의 装饰材料 장식 재료들을 미엔도이는 뭐예요? 직면하다, 대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고정 배치가 많이 출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정 배치는 누가 있냐면 제일 많이 쓰는 이 두 가지 먼저 저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엔도이 원티
面临问题. 따라할까요? 面对问题,面临问题. 그래서 面对는 직면하다, 대면하다. 구체적인 물건을 눈앞에 직면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面对装饰材料. 이것도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도 面对 困难 이런 형태의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困难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 되겠죠. 어려움에 직면하다 그럴 때도 面对 困难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특별한 거 하나를 적어 드렸는데 이건 面临 面对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문제에 직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두 가지의 고정 배치로 나중에 문제 풀 수 있는 날이 올 거고요. 그러면 A는 일단 정답이 아닙니다. 바른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B. 他毕业中国的一所名牌大学以后就开了一家自己的公司. 주어가 누굽니까? 이제 앞으로는 빨리빨리 갈 수 있겠죠. 주어 먼저 찾습니다. 주어는 타가 주어입니다. 그는 뭐 했대요? 동사가 뭡니까? 삐에라는 단어가 동사가 됐죠.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뒷문장에 보면 카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졸업했고요. 두 번째 그는 오픈했습니다. 근데 오픈했다라는 단어의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자 쯔지더 공스 하나의 자신만의 회사를 오픈했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문장도 마찬가지. 삐에가 동사니까 얘 목적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딜 졸업했습니까? 이수어 민발 다슈에 하나의 아주 명품 대학이라고 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는 회사를 차렸다. 이렇게 갔죠. 일단은 여러분 얘는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왜 보류하는 거야? 이유가 있겠죠. 잠시 후에 다시 보고요. 우리 C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苹果 누가 봐도 주어죠. 사과는 富含维生素和微量元素 그랬죠. 여러분 푸한이란 단어가 여기서 동사가 됩니다. 푸한은 뭐예요?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목적어는 누가 봐도 여기 있죠.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첫 번째 누구예요? 웨이성수가 뭡니까? 비타민 되겠고요. 그 다음 웨이량 원수는 뭐예요? 미량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일이나 식물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 어쨌든 중요한 것, 사과는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비타민과 미량원소를. 그럼 이 문장은 잘못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뒷문장 이어갑니다. 앞으로 문장의 시작에 주어가 없으면 항상 앞문장에 나왔던 주어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로 계속 연결됩니까? 사과죠. 사과는 주어 이미 있어요. 뒤에 보시면 디거免疫力 라고 나왔습니다. 면일리 요즘에 정말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죠.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가오라는 단어는 동사가 되고요. 면역력은 목적어가 되죠. 여러분 제가 SVO라고 표시하면서 계속 찾아가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문장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습관을 이런 식으로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能够提高免疫力 그럼 뭐예요? 면역력을 향상시킬 不仅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접속사죠. 한마디로 사과는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不仅의 친구는 누구예요? 그렇죠. 而且 게다가 可以改善 개선시킬 수 있다. 역시 얘가 동사가 되겠죠. 목적어 당연히 뒤에 있겠죠. 뭡니까? 그렇죠. 신血管 功能 혈관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다라는 건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죠? 분명히 제가 중요한 자료들을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고정 배치들이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던 일단은 디가오라는 단어는 향상시키다. 누구나 아는 단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뭐예요? 提高工作效率. 提高工作效率. 그래서 향상시킨다. 무엇을? 효율을. 그래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좀 쉬운 문제 하나 낼까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떨어뜨린다라는 동사도 있어야 되죠. 그건 바로 降低 工作效率.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기억하면 좋겠죠. 첫 번째, 효율을 높인다 그러면 提高效率. 따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提高效率. 효율을 떨어뜨린다. 降低效率. 降低效率. 두 개 배웠고요. 마지막 改善. 이것도 고정 배치 패턴이 있습니다. 改善条件.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改善生活条件. 改善生活条件. 그러면 삶의 조건을, 생활 조건을 개선시킨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저를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提高工作效率. 提高工作效率. 降低工作效率. 降低工作效率. 改善生活条件. 改善生活条件. 여기까지. 어쨌든 C도 잘못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D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죠. 文章里的中心思想.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장 속의 中心思想 뭐예요? 중심적인 사상은 确定以后. 确定이라는 건 뭡니까? 확정짓는다, 정한다 이런 말이죠. 정한 이후에 그 다음 还要根据中心思想的需要. 건쥐라는 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형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需要가 나왔죠. 그럼 뭐예요? 중심 사상의 필요에 근거하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아직 뭐가 안 나왔죠? 전치사가 나왔으면,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으면 뒤쪽에는 분명히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뒷문장에 분명히 동사가 있어야 되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认真的选择和组织材料. 选择 첫 번째 동사 나왔고요. 组织 두 번째 동사 나왔고요. 材料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고 앞에 동사가 두 개라는 건 选择材料, 组织材料. 이게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를 조합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나요? 문장의 중심 사상이 정해진 이후에 还要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중심 사상의 요구에 근거하여 认真的 성실하게 재료를 선택하고 조합하고 조직해야 된다. 여기까지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오케이, 됐고요. 이거 D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류시켰던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노가다예요. 제가 잘 기능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지울게요. 조금 한숨 돌리시고,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게 캐주얼한 수업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물 한 잔만 마시고,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시고요. 여담도 중간중간에 좀 할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HSK 6급이 사실은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너무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딱 그거예요. 아, 문쌤이 이렇게 주어, 수어, 목적어를 끊어주네. 계속. 그럼 나도 그렇게 끊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 동사들이 나오면 보통 고정 배치를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그럼 고정 배치를 따로 수첩에 적어놓으면 참 좋겠다. 요 정도 센스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51번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정답은 아까 뭐 눈치챘겠지만 B가 정답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他毕业中国的一所名牌大学以后 중요한 건毕业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어의 동사에는 목적어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부지우동詞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는 동사를 지우동詞, 목적어를 못 가져오는 동사를 부지우동詞라고 합니다. 근데 삐에라는 단어는 아주 전형적인 부지우동詞,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삐에가 졸업하다고 민발다슈에 명문대가 목적어니까 명문대를 졸업했어. 我毕业了名牌大学 요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라지,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중국어가 돼버릴 수 있어요. 중국인이 듣고 야, 쟤 실력이 너무 안 된다. 요럴 수 있다는 거죠. 필수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건 아시는 분들 있죠.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다 어떻게 쓰셔야 돼요? 大学毕业 요렇게 쓰셔야 돼요. 大学毕业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小学毕业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삐에를 한국어처럼 순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물어보죠. 아, 그러면 모든 동사들이 다 목적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동사가 목적어를 못 가져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요런 것들, 요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누가 있냐면 요 단어 뭐예요? 아, 진짜 엉망으로 썼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악필은 아니거든요. 리시응. 만약에 제가 필기하다가 오타가 나면 양해해 주세요. 네, 제가 컴퓨터로 요즘에 타자를 많이 치다 보니까 글자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리시응, 여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리여도 마찬가지예요. 요 단어들은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을 여행한다라고 그러니까 여행한다 리시응, 중국은 중국어. 그래서 바로 그냥 리싱 중국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중국어 앞에 취라는 동사를 붙이고요. 리싱은 뒤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여행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 去中国旅行 아니면 去中国旅游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추파라는 단어. 만약에 여러분 중국을 출발해서 그러면 추파 중국어 역시 이것도 쓰실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는 분들 전치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종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종중국어 추파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3개 가르쳐 드렸어요. 바로 뒤에 동사를 가져올 수 없는 거. 첫 번째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我毕业了大学 요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我大学毕业了 요렇게 쓰시고요. 그다음 중국을 여행한다 할 때 我旅游中国 我旅行中国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합니까? 去中国旅行 去中国旅游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중국을 출발한다 그랬을 때出发 中国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从中国出发 从中国 出发 요렇게 가시는 거. 그래서 51번을 풀면서 어법도 전달을 했습니다. 목적어 가져올 수 없는 동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서 한 면을 푼 거예요. 한 면을. 한 문제를 푼 거예요. 한 문제. HSK 6급은 한 문제당 정해진 소요 시간은 1분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분.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새롭게 나오면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열독 1부분의 맛보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열독 2부분의 맛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보고요. 20분 지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수업이어서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자마자 죄송해요. 정답을 못 보여드렸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진짜 캐주얼하네요. 제 마음대로 실수했어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一所名牌大学毕业以后 이렇게 바꾸면 된다까지 넘어갑니다. 자,填空이에요. 딱 느낌은 오시죠? A, B, C, D에 적당한 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빈칸이 지금 3개가 있고요. A, B, C, D에 각자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적당한 단어를 골라내는 건데 1분 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预备开始. 땡! 1분 됐습니다. 자, 본인이 맞춘 정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하고요. 저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B, C, D의 보기가 나와 있는데 대충 한번 훑어는 보셔야 돼요. 본인이 진짜 완전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단어 때문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아요. 나머지 단어로 해결이 될 거니까. 일단은
문제부터 쭉 풀어가겠습니다. HSK 5급은 ABCD 보기부터 보는데 6급은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문제부터.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같이 따라오시는 게 좋겠죠? 양xiaodongwu, 양xiaodongwu. 뭐 이게 주어가 되겠죠. 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对人有好处. 对人有好处. 好处는 뭐예요? 좋은 점이니까 对谁有好处.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동물을 기르는 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줄이 쭉 그어졌죠. 이건 앞에 있는 이 문장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 뒤에 보면 这이什么什么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这는 누구예요? 바로 요거예요. 이 전체 문장. 그렇다면 ABCD 한번 보세요. 이 뭐뭐는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뭐뭐는 ABCD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观点, 두 번째 议论, 세 번째 看法, 네 번째 感受. 이 중에 뭐가 정답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물을 키우는 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그럼 이걸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이 뭐뭐는 뒤쪽 보세요. 바로 이어갈게요. 有一定的科学依靠. 일정한 과학적인 의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러면 이 뭐뭐는 이겠습니까? A에는 观点, 이 관점은 관점이라는 단어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이 문장이 관점인가요? 관점이라는 건 보는 어떤 그 지점이에요. 지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각도, 시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안 뒤에는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살려두세요. A 살려둬도 돼요. B 보세요. 이론, 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여론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론? 여론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하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은 모르겠으면 또 통과. 괜찮아요. 여기서 해결 안 되면 통과시키세요. C에 나와 있는 看法 이건 말이 되죠. 왜냐면 어떤 사물을 보는 방법, 어떤 사실을 보는 방법을 看法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물이 사람한테 도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당연히 看法가 되겠죠. 그럼 C도 살려놔요. B도 살려놨고 아까. 근데 뒤에 나와 있는 感受 이건 느낌이죠. 感受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이 느낌은 일정한 근거가 있다. 아,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자, 왜냐면 여러분 HSK 6급은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한 방에 구분되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D도 오케이 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 뒤로 연결해서 쭉 가볼게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뒷문장 小动物和人互相陪伴 동물들과 사람들은 互相陪伴 陪伴이라는 건 같이 함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互相陪伴하면 서로 함께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减少 색깔이 들어간 거 보니까 분명히 고정 배치가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减少는 줄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분명히 목적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어가 뭐죠? 뒤에 보시면 减少人什么什么的感觉 느낌을 줄인대요. 느낌을 줄인다. 그러니까 10번 받을 느낌을 3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减少에 대한 고정 배치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배치 한번 보시면 减少费用 비용을 줄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减少人数 사람 숫자를 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필수예요. 减少를 공부하면 무조건 减轻이라는 단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줄이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减少와 减轻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잘 보세요. 减轻压力, 减少费用. 여러분, 费用과 人数는 다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压力는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결론 나는 거예요. 减少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구체적인 목적어가 왔을 땐 减少로 줄이고요.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나 어떤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런 심리적인 상태, 긴장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건 减轻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동물들과 함께하면 사람들의 뭐한 느낌을 줄일 수 있대요.
그럼 ABCD 한번 보겠습니다. AA는 꾸즈는 뭐예요? 고집스러운 느낌? 아, 이건 그냥 제껴요. 바로 제낄게요. D 아닙니다. 그 다음 D에 나와 있는 둘이 독립적인 느낌을 줄인다. 이게 뭔 소리야? 옆에 개가 있으면 어떻게 줄여요? 독립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도 우리도 정답 아닙니다. 그럼 남는 건 B와 C가 남았는데 B에 나와 있는 꾸단이라는 단어와 C에 있는 꾸두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다 외롭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멍멍이가 옆에 같이 다녀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뭐한 느낌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꾸단과 꾸두의 차이를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꾸단이라는 단어 뒤에 뭐예요? 딴이 있죠. 꾸두는 뭐가 있어요? 두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글자가 똑같으면 마지막 단어가 다른 걸로 분석하실 수 있어요. 딴이라는 건 여러분 홀로라는 뜻이에요. 홀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꾸단은 언제 쓰냐면 옆에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꾸단을 쓸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옆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꾸두라는 단어는 잘 보세요. 두라는 건 고독하다 할 때 그 독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지만 두라는 건 심리적인 걸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꾸두는 딴처럼 한 명이라는 숫자와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심리적인 겁니다. 고독한 거예요. 한마디로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꾸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꾸단할 순 없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꾸두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땐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꾸다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옆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멍멍이나 고양이와 함께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고독감을 줄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꾸두가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가죠. 자, 主人触摸这些小动物时 주인이 触摸 만진다, 어루만진다. 이 작은 동물들을 어루만질 때 还能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产生快乐的感觉 기쁜 느낌을 찬성할 수 있대요. 오늘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첫날부터 찬성이라는 단어 꼭 아셔야 됩니다. 일으키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배치 당연히 있겠죠. 찬성矛盾, 찬성矛盾. 모순을 일으키다, 문제를 일으키다라고 할 때 많이 쓰고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오해를 일으키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그러면 찬성误会, 찬성误会. 요런 식으로. 그래서 찬성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 잘 보시면 뭐예요?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이해되셨죠? 문제를 일으킨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찬성问题, 찬성问题. 너 이렇게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你这样做你这样做说不定有可能产生误会.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뒷문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개들을 만지고 할 때 기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 放松精神, 放松精神.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정신을 릴렉스 시킬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 减轻不安和紧张. 나왔죠? 减轻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减轻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불안함과 긴장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또 여기에 나와버렸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另外 그 밖에도, 另外 그 밖에도 小动物还能 동물들은 또한 뭐 할 수 있다? 使主人. 여러분, 使라는 단어는 뭐예요? 누구누구로 하여금이란 뜻이니까 주인으로 하여금 产生 또 나왔습니다.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준다. 그게 뭐예요? 锻炼的愿望. 锻炼的愿望. 이게 뭐예요? 훈련에 대한 열망,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은 뭐냐면 개들과 고양이와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만큼 나는 오늘 우리 멍멍이랑 같이 산책해야지. 이런 운동에 대한 열망을 또 불러일으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增进或保持身体健康. 첫 번째 增进, 두 번째 保持.
정지는 증진시키다. 保持는 유지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는 각각 동일한 목적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增进健康, 保持健康 이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먼저 내고요. 고정 배치 마무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뒤에 있는 건 지금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앞에 이렇기 때문에 이리하여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결과를 뽑아낼 때 강조하는 형태의 대표는 바로 종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어이 아니에요? 수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일들의 진행 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수어의 형태 써요. 하지만 종알은 뒤에 있는 결과를 강조하겠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종알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름으로써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增进健康, 保持健康 된다. 마지막 보시면 增进의 고정 배치도 있습니다. 요렇게 增进食欲 제일 많이 쓰는 게 식욕을 증진시켜준다. 요거 많이 써요. 增进食欲, 增进食欲. 그 다음 保持는 유지하다. 6급 필수 단어죠. 이렇게 保持卫生 시작. 保持卫生 다시 시작. 保持卫生 위생을 지키다 이런 말이고요. 아니면 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保持良好的心态保持良好的心态良好的心态는 좋은心态, 마음의 상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心态이란 단어. 保持心态保持心态 이건 뭐냐면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 저희 수업과 함께 HSK 6급을 따겠다라는 지금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应该要保持良好的心态应该要保持现在这样的心态 지금의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면 금방 급수 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마지막 정답은 C가 됐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두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벌써 34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고정 배치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저는 잠깐만 쉬고. 자,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배웠던 고정 배치들입니다. 이 앞에 들어가는 동사들을 찾아보십시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준비 시작. 똑딱 똑딱. 이런 거 편집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냥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기억나셨나요? 풀어보셨나요? 기억이 나셨어야 되고요. 물론 이 외에도 더 있었어요. 고정 비자. 근데 최소한 이거 정도는 외우시라고 이 정도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원티라고 했는데 문제에 부딪히다. 기억나십니까? 문제에 부딪히다. 어려움에 부딪히다 했을 때 정말 쿤난 이것도 했었고요. 문제에 부딪히다. 그렇죠. 面临 물론 뭐도 있어요? 面对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面临问题, 面对问题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 효율을 높이다로 할게요. 처음에는 높이다 뭐였죠? 간단하니까 그렇죠. 提高效率提高工作效率提高学习效率 그렇죠. 업무 효율을 높이다, 학습 효율을 높이다. 그럼 반대말로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 낮추다는 뭡니까? 그렇죠. 降低效率降低工作效率降低学习效率 그 다음费用이라는 단어, 비용이라는 단어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다, 줄이다. 뭘까요? 줄이다라는 단어 두 가지 배웠었는데 뭘까요? 减轻인가요? 아니죠. 减少费用减少费用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줄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减轻压力스트레스를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순을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뭐죠? 일으키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일으킨다. 产生矛盾, 产生矛盾. 그렇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생을 지킨다, 위생을 유지한다, 유지하다 그러면 保持卫生. 그렇죠. 保持卫生. 그러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다 뭐라고 했죠? 그 문장 기억나십니까? 保持良好的心态. 그렇습니다. 保持良好的心态. 그다음 마지막食欲, 식욕을 증진시킨다. 한자어 그대로죠. 增进食欲, 增进食欲.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업로드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의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수업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谢谢大家。